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랜드 리스닝 점수 잡는 LC 가이드 민지원입니다. 토익 시험 잘 보려면 일단 단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 뭘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 잘 찾아오셨습니다. 웰컴 웰컴. 우리 단어 실력으로 얼른 토익 졸업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단어 공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잊히지 않는 단어 암기법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추가로 어디에서 토익에 나오는 단어들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여러분들께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Alright, let's begin. 민지원의 토익랜드를 검색하세요. 우리 토린이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내가 리스닝 문제를 틀리는 진짜 이유는요. 물론 해석이 좀 안 돼서 또 문제 듣다가 타이밍 놓쳐서 발음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유를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단어를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고 단어를 모르니까 단어들이 합쳐진 연음들이 이해가 안 되고 안 들리고 그래서 문법을 사실 완벽히 안다고 하더라도 그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가 파바박 한국어로 바로바로 안 떠오르면 이 듣기도 읽기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단어죠, 단어. 일단 단어를 잡아야 토익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어휘력을 늘리고 싶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5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어휘를 배우는 거. 두 번째가 어휘가 쓰이는 맥락과 함께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 단어가 이렇게 문장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내 단어장 만드는 거예요. 이 내가 만든 단어장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기록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가 직접 발음하는 거. 근데 자칫 약간 나만의 발음으로 단어를 잘못 기억하지 않도록 우리 원어민 성우 발음 들으면서 듣고 따라해야 리스닝도 잘할 수 있겠죠? 5번째 마지막이 정기적으로 복습하고 내가 시험 보기입니다. 이게 단어 공부하는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 이 5가지 내용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LC, 정복. 자, 첫 번째로 다양한 어휘를 배우자. 우리 토익 잘 보려면 도대체 어떤 단어를 공부해야 될까요? 일단 토익 시험에 딱 범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요렇게. 자,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토픽들이 ETS의 토익 출제진들이 픽한 단어 범위입니다. 네, 이렇게 쭉 정리해 보니까 이런 것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의 토익 복화의 바이블 노랭이 토익에 나오는 주제별 연상 어휘들이 딱 테마별로 모여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들 노랭이에 수록된 어휘만 보면 어디 하나 빠지는 구멍 없이 촘촘하게 준비할 수 있다. 노랭이 다들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노랭이 공부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여기 주제별 어휘들 별개로 끝에 800점 완성 단어, 900점 완성 단어 이게 데이마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처음 토익을 공부하는 토린다. 그러면 여기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일단 목표가 700점인 분들은 그 800점, 900점 완성 단어 전에 토익 기초 단어 거기까지만 한번 확인하시고요. 내가 현 점수가 700점이라면 당연히 이제 데이들에 있는 표제어 공부하고 그리고 함께 800점 완성 단어도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800점 점수를 찍었다. 그리고 더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900점 완성 단어도 추가로 보는 거죠. 어려운 단어가 특히 토린이한테는 괜히 더 헷갈리기만 쉽거든요. 초보한테 어려운 단어라는 게 꼭 토익 고득점 이건 아니니까 일단은 시험에 훨씬 더 많이 출제되는 토픽별 표제어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단어는 그럼 뭘 공부를 하면 단어를 공부를 하고 있다,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 하는 걸까요? 우리 그때 꼭 봐야 되는 7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노랭이에도 보면 굵은 표제 단어 밑에 동하고 써져 있는 단어들이 있죠. 그걸 같이 보는 거예요. 동의어 말 그대로 거의 같거나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죠. 예를 들어 important skill, 중요한 기술 하면 an essential skill, major skill, crucial skill 아니면 the skill is a big deal. 그게 중요한 거다, 큰 거다 이렇게 비슷한 뜻의 단어들을 세트로 모아서 보시는 겁니다. 그게 외우기도 더 쉬워요. 자, 두 번째로는 반이어. 마찬가지로 노랭이 보면은 그 단어 밑에 반 하고 써져 있는 반대의 뜻을 가진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small, 그래서 a small house, 작은 집. 반대로는 a big house, an enormous house, tremendous house, 엄청 큰 집. 간단히 it's a great house, 큰 집, 훌륭한 집 해도 되고요. 자, 세 번째는 파생어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는 파생되어 나온 단어들을 파생어라고 하죠. 특히 그 품사가 달라지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토익에 정말 잘 나오는 초빈출 단어 동사 employee 하니까 고용하다. 명사로 employment, 고용.
employee 하면은 고용된 직원, employer 하면은 고용인이죠. 즉 회사 얘기해 주는 거죠. 반의어를 만들 때도 앞에다가 같은 뿌리인데 on을 붙이면 unemployment 이렇게 실업. 네, 이렇게 employee 같은 뿌리에서 뻗어나가는 파생어입니다. 오케이, 다음으로는 연어입니다. 이 자주 연결이 잘 되는 단어들을 연어라고 하는데요. 마치 검색창에 내가 쓰려던 내용 치다 보면 밑에 자동 완성란에 뜨는 것처럼요. 근데 이게 한국어에서 그냥 해석할 땐 대응이 안 될 때가 많아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높은 빌딩, 높은 빌딩 하면은 high buildings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영어에서 훨씬 더 많이 쓰는 거는 tall buildings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쓰이는 연어인 거죠, 연어. 근데 또 높은 산을 말할 때는 보통 high mountai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buildings가 tall이랑 tall buildings, mountains는 high랑 더 많이 쓰는 연어가 high mountains 더 자주 쓰는구나. 그걸 통째로 외워두시면 훨씬 편하죠. 재밌죠? 이거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한국어 연어로는 비가 많이 오면 강한 비 하면 되죠. 강한 비. 물론 영어로 그걸 strong rain 이렇게 얘기하면은 의미 전달은 되겠는데 근데 훨씬 더 많이 쓰는 건 heavy rain이 자연스러운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한국어에서 무거운 비 이렇게 하면은 한국어 연어는 그게 아니니까 무거운 비 이게 좀 어색한 표현이 되는 거죠. 문법적으로는 형용사에다가 명사니까 맞는데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단어들, 연어들이 따로 있다는 거 그거 같이 꼭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관용 표현인데 우리 표현의 의미가 각각 단어의 의미랑 아주 같진 않은 경우 각 단어들의 뜻이 합쳐져서는 새로운 뜻이 되는 경우 이런 걸 잘 알아야 우리가 listening 3, 4에서 의미를 이상하게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겠습니다. In no time 하니까 no time, 시간이 없어 이게 아니라 곧, 당장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I'm on my way, I'll be there in no time 하면 나 가는 길이니까 금방, 지금 바로 금방 가. 우리가 on my way도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네요. on my way, 가는 길이다. 그래서 나 거의 다 왔다.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리고 구동사. 구동사도 약간 이런 관용적인 의미가 있는 구동사도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쓰는 관용도 있는데 토익 리스닝이 이 말하는 영어다 보니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쓰는 영어보다 말하는 영어에서 이 구동사를 더 좋아합니다.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토익 졸업을 위해서는 꼭 잘 받으셔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이 구동사가 대표적으로 동사 플러스 전치사 요 조합으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put on, 저희 파트 1 사진 묘사에서 많이 나오죠. put on, 옷을 입다. putting on a coat, 코트 입고 있는 중. 근데 put off, 벗다가 절대 아니라 얘가 put off는 일정을 미루다. put, 놓는데 off, 뒤로 놓는 거야. The meeting was put off, 미팅이 미뤄졌다. 아이고, 미룬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벗다가 put off가 아니라 벗다는 take off your coat, 코트 벗으세요. 근데 또 take away 하면 take, 가져다가 away, 멀리. 그래서 take away, 버리다가 되겠습니다. When did you last take away the recycling bin? 언제 마지막으로 리사이클링 빈을 버렸니? 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어의 문법을 같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휘, 문법, 이거 완전 별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휘가 문법을 품고 있거든요. 보세요. 내가 너에게 동의한다. 이러면 agree on you인가요? For you? agree to you? agree with you? 네, 정답이 agree with you. 저 agree with you. 그래서 어휘를 agree with somebody라는 어휘를 알면 리딩의 문법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 말고도 단어의 문법, 뭐 품사는 뭔지,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안 세는 명사인지 그런 문법적인 조건들을 꼭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7가지가 우리가 단어를 공부할 때 꼭 보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조금 많긴 했는데 우리 이 영상이 단어 공부법 종결이죠, 종결. 이걸로 단어 공부법 끝입니다, 여러분. 7가지.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지 제가 단어 공부했던 방법들 오늘 여러분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희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단어 맥락에서 외우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조금 비추하는 건 인터넷에 토익 필수 단어 100선 이런 거, 알파벳 순서대로 쭉 놓인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조금 추천 안 합니다. 그게 너무 맥락도 없고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들인 거죠. 그게 뭐 어디서 쓰이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걸 전혀 알 수 없는 단어들이니까 물론 그 단어 리스트도 안 보는 것보다야 훨씬 더 보면 좋죠. 근데 토픽별로 단어를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내 기억에 잘 납니다. 노랭이처럼.
또 좋은 방법은 내가 직접 듣고 대본에서 뭐 문제에서 써있던 내가 읽었던 단어를 직접 찾아다가 내 단어장에다 정리해서 그 단어장을 자주자주 보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쉽고 또 재밌게 단어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쓴 내가 찾아 내가 쓴 단어장 만들기 어떻게 만드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A씨 정복! 네, 저희 그러면 공부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따라 이렇게 저희 노랭이랑 영양사전도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요즘에 모바일도 워낙 잘 돼 있어서 모바일 영양사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서 저희 해커스 토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랑 단어장도, 네, 단어장 이렇게 넘기는 카드식 단어장 하나 챙겨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공부하다가 모르는 단어를 내가 맞닥뜨리는 상황으로 한번 가볼 건데 해커스 토익에 들어가서 저희 보시면 매일 토익 학습이 무료로 제공이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는 매일 LC 받아쓰기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파트 2번은 간단하니까 파트 3번의 받아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거 그 음원도 같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Hi Seth, could you join me at next month's Consumer Electronics Trade Show? 하고 읽어보고 Hi Seth. Hi Could Seth. you join me at Could you next join month's me Consumer at the next month's Consumer Electronic Trade Show? 하고 여기 듣고 따라 말하기도 같이 해보시고요. 여기 빈칸 부분 들어볼까요? I need someone to help me run our booth. I need someone to help me run our booth. 그래서 정답도 봅시다. I need someone to help me run our booth. 우리 부스를 run, 이걸 운영하는데 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And with your outgoing personality, 그리고 너의 with your outgoing personality. I know you'd be great at it. 아무래도 outgoing이 좀 좋은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outgoing personality가 뭘까? 그래서 이거 밖으로 나가는 이건 아닐 텐데. 그래서 이거를 토익에서 어떻게 쓰는지 볼까 하면은 내가 outgoing 모르겠으니까 토익에 여러분 우리 노랭이에다가 맨 마지막에 인덱스가 쭉 있죠. 제 노랭이 교재입니다. 꽤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나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에 outgoing을 인덱스를 활용해서 보는 거예요. 인덱스에서 5니까 뒤로 가봅시다. 쭉쭉쭉 가서 outgoing. out이 쭉 있고 그러면 여기네요. 우리 그 빈출 단어라서 초록색 돼 있거든요. 239쪽으로 그럼 찾아가면 됩니다. 토익에서 어떻게 나오나 찾아서 여기 중간엔 잘려도 있어요. 자, 그래서 239쪽에 가보니까 outgoing에서 출발하는, 떠나는, 지위를 떠나는 뭐야? 그래서 outgoing trains live from platform 3 to 5 이랑 the outgoing travel agency manager, 매니저가 떠나는 뭐 trainer replacement, 후임자를 교육시킬 거다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퍼스널리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얘가 토익에서 더 잘 나오는 의미는 이거고 그러면 이게 방금 outgoing personality는 뭘까도 영양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 영양사전 온라인에서 봤을 때도 이 learners Dictionary for Learners 있거든요. Learners Dictionary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한 딕셔너리들 많아요. 뭐 옥스포드 아니면 농맨, 캠브리지 이런 애들 다 무료로 사용 가능하시니까 거기에 영양사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영양사전을 5를 찾아다가 outgoing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utgoing 보시니까 네 여기 끝에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나 읽어줄게. 1번이 friendly and interested in other people and new experiences. 그래서 friendly, 되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 두 번째가 only before a noun, 항상 명사 앞에서만 leaving a job, 우리 방금 본 거네요. or place에서 여기서도 예문이 같이 잘 쓰이는 예문들이 써있네요. The outgoing president, 뭐 outgoing government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게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이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러 번 보기 쉽게 이 단어장에다 한번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이 카드형 단어장이 좋은 게 내가 볼 때마다 약간 금방금방 테스트하는 느낌으로 이 단어 보고 다음 장 넘겼을 때 내가 이 단어 아나? 이거를 테스트하기 쉬운 거죠. 그리고 다 외웠으면 이거 하나 빼버리면 돼요. 빼버리고. 저는 이렇게 리스트로 쭉 쓰면은 뭔지 알죠 여러분? 리스트로 쭉 쓰고 나면은 내가 그 리스트 순서들을 외우더라고. 이 단어 다음은 그 단어였지 해가지고 외워지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 카드형 단어장을 좋아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카드형 단어장에 양면을 사용할 건데요. 앞에는 저희가 배우고 싶은 단어를 가봅시다. 자, 좋아요. 그럼 우리 앞에다가는 내가 배우고 싶은 단어 outgoing을 해보겠습니다. 나가는 게 아니었죠. outgoing. 써두시고 뭐 같이 쓸 거냐? 얘가 품사 같이 써둡시다. 그래서 얘가 형용사인 거 같이 써두시고는 여기 같이 쓰는 연어 써놓을까요? 저희 노랭이에 나와 있는 거 꼭 써놔야죠. 노랭이에 나와 있는 거 outgoing trains 하고
여러분의 노랭이도 이렇게 너덜너덜 돼 있나요? 그래야 되는데 막 데이 1만 돼 있고 이런 거 아니죠? outgoing train 나가는 거 outgoing travel agency manager인데 우리 outgoing 매니저만 할까요? outgoing train agency manager 나가는 매니저 아니면 우리 아까 해커스 토익 실전 LC 받아쓰기 할 때 봤던 거는 outgoing 그죠? 잘 나가는 게 아니라 personality 그게 좀 사교적인 성격을 얘기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영영 의미를 써둡시다. 여러분 영영 의미 너무 겁먹지 마시고 원래 내가 배우고 싶은 단어로 이 학습자 사전을 보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아까 이제 옥스퍼드에서 우리 찾아봤던 영역 사전 찾아보니까 있었던 거는 좀 첫 번째가 friendly하고 사람들한테 관심 많은 거, 사교적인 뭐 and interested in other people 이랬는데 문법도 같이 써놓을까요? 문법도 항상 명사 앞에서 쓴다. 명사 앞에서. 그쵸? 뭐 The train is outgoing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게 명사 앞에서 동의어가 써져 있던 게 leaving 하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보면서 leaving 씁니다. 그리고 반대 말도 써 있었거든요. incoming 들어오는 거. 그래서 leaving train, outgoing train, incoming 들어오는 거. 그리고 추가로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 나한테 좀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문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outgoing을 활용해서 나에게 좀 이렇게 좀 진실인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제가 사실 바로 어제 친구 결혼식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신랑분이 친구 하객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사진 찍을 때 막 사람들 깔려가지고 찍었어. 그래서 와, 저 신랑분 진짜 외향적이고 진짜 친구가 맞나 보다 이런 대화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he seems 그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 성격이 to be very outgoing 진짜 outgoing 하고 친구가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자, 그러면 저희 단어 먼저 썼어요. outgoing 썼고요. 품사 써놨습니다. 그리고 잘 쓰는 것들 좀 통째로 외울 거 the outgoing train, outgoing manager, the outgoing personality, your outgoing personality 너의 사교적인 성격 이런 거 써놨고요. 그럼 이거 보고는 이게 약간 friendly한 뜻이었는데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첫 번째가 friendly 그래서 뭐 사교적이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 많은 거 두 번째가 명사 앞에서 외향적인 거 명사 앞에선 leaving 그죠? 명사 나가는 명사 반이어도 써두시면 incoming 들어오는 거 요게 카드 한 장에 다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후에 우리가 쭉쭉 화면을 보면서 요거 outgoing 뭐였지? 하고 밑에 연어들 보시면 이게 나가는 거, 그죠? 나가는 트레인, 떠나는 트레인, 그리고 사교적인, 외향적인 성격 이거를 생각이 나도록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쭉쭉 나가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단어들이 계속 생기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그럼 저희 토익어휘 뭘 공부할지 어떻게 공부할지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외울지 그쵸 중요한 건 내가 이 단어를 고사장 갈 때까지 머릿속에 넣어서 잘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단어를 외운다 라고 했다는 건 결국 이 3스텝이죠. 첫 번째로 처음 본 단어를 머리에 들여 넣어가지고 이거를 컴퓨터 용어처럼 인코딩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처럼 이 그룹에 집어 넣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 인코딩이 잘 되는 방법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머리에서 유지를 해야죠. 뇌에서 그 단어를 유지를 하고 복습하고 테스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걸 활용을 해줘야죠. 문제 풀이할 때 보기 선택지에서 써있는 거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 세 가지가 결국 단어를 외운다는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처음 본 단어가 머리에 들어가는 거. 그거의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러면 뭐 딱 한 가지 방법은 없고요.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단어를 좀 친숙하게 내 단어로 기억에 남게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게 연상암기법이 있겠습니다. 우리 단어 세 가지 complement, complementary, complementary 하고 있으면 compliment가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있죠? 아이한테 뭐 해줘야 돼? 칭찬, compliment, 칭찬. 그리고 어른은 유료인데 complimentary, 아이는 무료. 그래서 complimentary 무료. 근데 complementary 하나 더 e가 두 개로 보충되어 있으면 보충의, 보완의 이렇게 세 가지 직접 아니면 만들어 볼 수도 있죠. 내가 좀 단어를 보면서 연상되는 단어들을 보시는 게 되겠습니다. 조금 주의할 거는 여기서 너무 막 뻗어나가면 이상한 것만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뻗어나가진 않도록 아니면 이렇게 앞글자만 따내가지고 이니셜로 암기하는 경우들도 많죠. 되게 유명한 것 중에 fanboys 하고 있습니다. 그 접속사들 얘기해 주는 건데 for and nor, but, or, yes, so 이런 애들을 다 합치니까 fanboys 이렇게
아니면 또 머리에 좀 잘 들어오라고 시각화를 시켜서 단어를 정리하기도 하거든요. 제 패러프레이징 단어들을 쭉쭉 뻗어가는 맵을 토익랜드에서 패러프레이징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만드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굉장히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새로운 걸 뭔가 배우면 하루 뒤에 그거의 70%를 잊어버린대요. 그게 너무 절망적이지 않나요? 근데 그게 복습을 안 하면, 복습을 하지 않으면 70%를 잊는 거고 대신 반복해서 복습을 하면 배운 것의 대부분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복습, 반복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해커스 토익 기출북화 앱이 있습니다. 거기서 앱에서 그냥 단어 보는 것뿐만 아니라 뭐 플래시 카드 게임이랑 버블 게임이랑 게임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게임 앱에는 맥락이 없고 딱 단어, 의미 이렇게 단어에 대한 딴 정보는 없으니까 그 게임이 주된 단어 공부가 되시면 안 되고 꼭 먼저 노랭이 책으로 공부한 후에 복습용으로 머리에 오래오래 가라고 훨씬 기억에 오래 남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잘 들어가려면 적어도 한 3번은 다른 맥락에서 봐야 되거든요. 저희 리스닝, 리딩, 문제풀이 교재에서, 노랭이 교재에서, 뭐 내가 그리고 직접 만들어 본 맥락에서 이렇게 정리해보면 여러분도 토익 정보에 필요한 어휘력 다 갖출 수 있습니다. 토익 시험을 위한 어휘력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외울지 정리해볼까요? 아 근데 쌤 맥락이 있는 단어를 찾으라. 그거 어디서 찾을까요? 그러게요. 기왕이면 최신 토익에 나온 단어가 좋겠죠? 음원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바로 해커스 토익 앱에서 매일 실전 LC, RC 그리고 지난 시험 기출 단어와 예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문이 있어야 맥락과 음원도 같이 들어볼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단어 같이 어떻게 공부하나 봤는데 마지막에 당부는요. 우리 시험에는 모르는 단어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험 실전에서는 당장 내가 모르는 단어에 사로잡혀서 이게 뭐지? 하지 말고 모르는 건 과감히 넘어가고 아는 거에 집중을 해야 내가 아는 것만 다 맞춘다 생각하시면서 그래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짧지 않았죠? 여러분 필요한 부분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열공해서 우리 토익 꼭 졸업해 봅시다.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단어장 완성. 오늘 연습반 이 카드 단어장 말고도 나만의 패러프레이징 맵을 만드는 영상도 오늘 바로바로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여긴가? 확인해보세요.